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대북 군사력 대결의 끝판왕 핵잠수함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무분별한 한국 국방예산 증액을 중단하라. 작전 통제권을 전면 환수하고 한미일 전쟁 연습 중단하라. 한미 정상들이 대중 군사적 대결을 끝판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합의한 가운데 오늘 개최될 한미안보 협의회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한국 정부의 국방예산 증액 등을 의제로 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에 대해 논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 결과는 뻔하다.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이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수용하고 국방 예산 증액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핵 잠수함 도입 결정으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에 적극 편승하고 앞으로도 2026년도 국방 예산 증액을 8.2%를 넘어서는 국방 예산 증액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양안 분쟁 개입과 여기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이를 재정적 군사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한 국방 예산 증액 그리고 이를 상징하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나아가 태평양 지역을 군비 경쟁과 군사적 대결의 극한 소용돌이 속으로 일촉즉발의 전쟁 상태로 몰아갈 것이 뻔히 예상된다. 한미의 이러한 행보는 양 정부가 서명한 모든 국민과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해 평화로운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실현한다는 25년 에이펙 경주선언에 반하고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에이펙 정상회의 기자회견의 공언과도 배치된다. 이에 우리는 한미 국방당국이 오늘 회의를 국방비와 군비 증강,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로 한반도와 동북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대결과 적대를 꾀하는 자리가 아니라 평화와 호혜 협력, 공존 공영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핵 군비 경쟁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미국의 대중 봉쇄와 태평양 수역의 군사 활동에 편승하기 위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즉각 전면 철회하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은 불효불급하다. 그런데도 끝내 도입하게 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대결과 군비 경쟁을 부추겨 평화를 질식시키고 남북 화해 협력과 대중 친선 우호 관계를 위협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전략, 국방 전략, 군사 전략 등을 전부 미국의 그것들에 맞춰 전환해야 하고 대미 국방 군사적 종속이 심화되며 이재명 정부의 자주 국방은 더욱 악화된 대미 종속 국방으로 전락한다.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국방 예산 증액으로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경제와 민생과 국민 복지를 희생시킨다. 한편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운영은 국제법 위반의 소지를 안고 있다. 동서해, 특히 서해와 같이 수심이 얕고 섬이 많으며 굴곡진 많이 많은 수역과 연근해에서는 디젤 잠수함이 핵 추진 잠수함에 비해 정찰, 추적, 교전에서 훨씬 유리하다. 디젤 잠수함은
한국은 냉각장치와 감속기어로 인해 소음이 큰 핵추진 잠수함에 비해 소음이 작기 때문에 정숙성과 은밀성이 보장되어 매복, 정찰, 추적에 유리하다. 핵추진 잠수함의 은밀성은 오랜 자망 가능성에서 오는 것으로, 그러나 대양과 원해에서도 큰 소음으로 인해 은밀성은 매우 취약하다. 또한 선체와 회전 변경이 작은 디젤 잠수함이 얕은 수심과 수역 지형을 이용한 매복 은폐를 포함한 기동에서 선체와 회전 반경이 큰 핵추진 잠수함보다 유리해 수중 교전 시 우위에 설 수 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냉각 장치에서 나오는 냉각수의 적외선으로 인해 어뢰 등의 공격에 취약하며 회피 기동을 위한 시간과 지형이 보장되지 않아 연근의 교전에서 디젤 잠수함에 대해 열세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스웨덴의 디젤 AIP 잠수함 고틀란드호가 연합훈련에서 다수의 미국 핵추진 공격 잠수함, 구축함, 호위함, 순양함, 심지어 항공모함 USS 로널드 레이건까지 격침한 사례. 1982년 포클랜드 전투에서 아르헨티나 디젤 잠수함 산루이스호가 고장난 상태에서도 40일 이상 수중에서 영국군을 괴롭혔다. 영국은 순양함 1척, 구축함 11척, 핵잠수함 5척, 디젤 잠수함 1척, 대자멜기 25대를 동원했지만 끝내 산루이스를 탐지 못했다. 디젤 잠수함 1척을 잡기 위해 헬기는 2253차례 출격해야 했고 9번의 오인 공격, 폭내 200발이 소모됐다는 사례. 한국의 209급, 214급 디젤 잠수함이 20여 년간 20차례도 넘게 림팩 등 태평양상 다자 연합훈련에서 정숙한 기동으로 미 핵항모, 핵잠, 수상함 등을 가상 격파한 사례 등은 디젤 잠수함이 갖는 핵잠수함 대비 은밀성, 기동성, 교전 우위를 실증해준다. 디젤 잠수함은 자막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쪽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과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디젤 잠수함이 연근의 정찰, 추적, 교전에서 핵추진 잠수함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모른 척한 데서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이미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사를 밝힌 일본, 핵잠수함을 보유한 중국 등과 핵군비 경쟁을 불러올 것이며 한반도 평화를 크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도입할 핵추진 잠수함의 잠대지 공격 능력은 북과 중국에 대한 적지 않은 위협이 될 것은 분명하다. 이에 중국 외교부의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 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성명은 그 파장에 비춰 차라리 자제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영변의 수역에서 군사적 효용성이 낮은 핵추진 잠수함이 활동 무대를 원해 대양으로 삼게 되리라는 것은 뻔히 예정된 수순이다. 바로 주한미국은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뒷받침해주고 인도 태평양 수역에서의 미군의 해상 수군 패권 활동에 편성 동참하며 대중 수중 전력을 차단 봉쇄하는 군사 활동에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사를 재빨리 받아들인 것은 이러한 저의를 빼놓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 결과 한국은 그동안 소극적으로 수용했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고 대북 방어에서 대중 방어로 임무와 역할을 전환하는 주한미군의 요구를 적극 수행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국가 안보, 국방, 군사 전략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수용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미국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건조될 경우 한국군은 핵추진 잠수함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한국군의 작전 요구 성능과는 무관한 깡통 핵추진 잠수함을 인도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자주 국방이 들어설 자리는 없으며 대미 종속 국방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비는 정부에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부담을 준다. 안규백 장관 주장대로 내척을 도입할 경우 브라질처럼 자체 개발한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해도 잠수함 건조에만 최소 15조 원, 30년 운영비까지 포함 시 4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오커스 동맹으로 8척의 핵 잠수함을 도입하는 호주는 핵 잠수함 건조 비용과 부대 시설 등의 30년간 최대 344조 원을 투자해야 한다. 호주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이 내척을 도입할 경우 무려 160조 원이 소요되며 이는 한 해 국방 예산의 2.5배 수준으로 국가 재정과 국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안기게 된다. 핵추진 잠수함이 도입에 성공해 실제 운영된다고 해도 그 과정은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잉태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무기급 또는 준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원자로는 분명히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로 이 양도와 수령을 금지한 MTP 1, 2조의 위반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무기가 아닌 운반수단으로 보고 MPT 1, 2, 3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핵무기 국가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자 MPT에 대한 불평등, 불공정한 해석이자 운용으로 사실상 핵무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다. 한편 한국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인도받은 후 이를 북핵 잠수함을 항구에서 봉쇄하거나 추적 격파하는 이른바 수중 킬체인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대북 침략과 선제 공격으로 되어 유엔 헌장 2조 사항과 유엔 총회 침략 정의 결의 3조 C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된다. 또한 이러한 불법 행위는 한반도에서 민족 공멸의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사전에 근절되어야 한다. 이렇듯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불효불급하고 군비 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며 미군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편성에 대중 봉쇄와 차단을 위한 공세 전력으로 이용될 뿐으로 그 결과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 도입이 중단되어야 한다. 양안 분쟁 개입을 위한 불법적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 전면 중단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에 대해 한미는 2006년 1월 반기문 외교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간 합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국 의사와 관계없이 양안 분쟁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성락 안보실장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넘지 말아야 할 양쪽의 좌표는 지켜가며 협의했기 때문에 이른바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락 실장이 주장하는 안전장치라는 것이 사전협의제나 사전동의제를 의미한다면 이는 실효성이 없다. 미국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한국이 이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의 양안 분쟁 개입과 한국의 양안 분쟁 불개입은 현실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대한민국 영토가 양안 분쟁에 개입하는 주한미군의 발진 기지로 되면 한국의 양안 분쟁 연루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엔 총회 침략 정의 결의 3조 F항에 따라 한국도 침략 국가로 되어 양안 분쟁에 개입 연루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주한미군 양안 분쟁 개입과 이에 대한 한국의 연루는 중국의 주한미군 기지와 한국군 기지를 공격할 명분을 주게 되어 한중 전쟁으로 확전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양안 분쟁 개입
도입, 이에 대한 한국군의 지원은 침략 전쟁을 부인한 한국헌법 5조와 주한미군 역의 활동을 배척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와 교환 의정서를 위배한 불법이다. 또한 2024년 SCM이 승인한 인도태평양 안보협력 프레임워크가 명시하고 있는 한반도 역에서의 한미 간 국방협력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한미 양국군의 양안 분쟁 개입을 함의하고 있다면 이 역시 한국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으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의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양안 분쟁 개입 등 대중 봉쇄 역할을 주 임무로 하게 된다면 이는 한국 방어를 명목으로 주둔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거하여 70년 넘게 누려온 주둔권을 스스로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폐기되어야 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대중 군사적 대결에 한국을 연루시키고 한국의 안보와 한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볼모로 잡는 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오히려 우리의 안보와 생명과 자산이 보호될 것이다. 불법적인 전쟁 목표 달성과 선제 공격 작전 수행을 위한 미군의 인도태평양 군사 활동에 한국군을 동원하기 위한 무분별하고 내정 간섭적인 국방 예산 증액 강요를 멈춰라. 한미는 한국 국방 예산을 GDP의 3.5%까지 확대하고 미국산 무기를 250억 달러어치 34조 원이나 사주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러한 한국 국방 예산 증액과 군사력 증강은 무분별한 것이다. 한국은 북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 위협으로부터 주권과 영토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한국 전쟁 이래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의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해 온 결과다. 한국은 냉전 시기에는 GDP의 평균 5.43%, 냉전 해체 이후에는 평균 2.57%의 국방비를 지출해 독일의 3.36%, 1.35%보다 약 1.6배, 1.9배나 많은 국방비를 지출했다. 그런데도 미국이 과도한 국방 예산 증액을 강압하는 것은 북체제 전복과 점령이라는 불법적 전쟁 목표 달성과 선제 공격 수행을 강압하는 것은 선제 공격 수행을 위한 50만 대군 체제 유지와 삼축 체계 관련 고성능 공세 무기 도입에 드는 고비용을 한국에 전가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킬체인은 유엔 헌장 2조 사항 대량 응직 보복 혹은 51조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위반한 불법으로 이러한 불법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무기 체계 도입은 부당하다. 또한 미국의 과도한 국방비 증액 강요는 조기 경보 지휘 통제기 F-35A 중형 구축함과 핵추진 잠수함 등 대중 군사적 봉쇄와 인도태평양 작전을 깨하기 위한 무기 체계 도입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무기 체계는 한반도 작전 환경의 소요를 훨씬 넘어서는 불효불급한 것들이다. 한편 한국은 2020년에서 2024년 세계 12위의 무기 수입국으로 같은 기간 한국이 구매한 약 21조 원의 무기 중 77%인 16조 1천억 원이 미국산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250억 달러의 미국산 무기 도입 계획은 지난 5년간 미국 무기 도입액의 2배가 넘는 규모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국방 예산을 GDP의 3.5%로 증액하도록 강압하는 기준은 미국 국방 예산의 GDP 대비 비율 3.3에서 3.5%이다. 미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중국의 그것보다 2배에 달할 정도로 높은 것은 미국이 초공세 전략과 전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불법적인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에 지난 2년간 무려 약 30조 원의 전비를 지원했다. 또한 이란 핵시설에 8대의 전폭기와 125대의 전투기 등을 동원하며 3만 파운드급 벙커버스터 14발, 토마호크 30발을 투하하는 등 전쟁을 방불케 하는 불법 무력 행사를 자행했다. 투하한 벙커버스트 비용
비용만 최대 2억 8천만 달러에 이른다. 따라서 미국이 자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기준 삼아 동맹국에게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공세 전략과 전력을 유지 강화하는 것으로 이는 호전적이며 그 전력들을 미국의 군사 패권을 위해 동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패권적이다. 이렇듯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국방 예산 증액 요구는 불법적인 내정 간섭으로 부당하며 무분별하고 호전적 패권적인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한미 국방당국은 한국군 작전 통제권을 즉각 온전하게 반환하라. 작전 통제권은 군 통수권과 국가 주권의 핵심으로 주권자가 군 통수권자에게 국가 독립과 영토 보전의 책무를 다하도록 헌법에 의거해 부여한 권한이다. 따라서 군 통수권자가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독립과 영토 보전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작전 통제권 한수의 조건과 능력을 따지는 것은 군 통수권과 작전 통제권 본성에 거스르는 것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에 관한 한미 간의 합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는 대부분 전력에 관한 것으로 작전 통제권과는 무관한 것들이다. 한편 작전 통제권 한수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논의처럼 속빈 강령으로 된다면 한수된 작전 통제권은 여전히 북체제 경멸과 점령이라는 불법적인 전쟁 목표 달성과 작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작전 통제권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 헌법 5조는 침략 정쟁을 부인한다. 이에 한국 군 통수권자가 한국군에게 불법적인 선제 작전 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작전 통제권의 온전한 한수가 중요하며 합법적인 방어적 전쟁 목표와 작전 계획 수립은 필연이다. 이에 미국은 한국 군 통수권자의 헌법적 권한 공백이라는 비정상 상태로부터 불법 부당한 이득을 누려서는 안 되며 작전 통제권을 즉각 온전히 반환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공군 작전 통제권을 비롯해 모든 작전 통제권을 온전히 한수해야 하며 유엔 헌장 2조 사항을 위배하는 핵무기 사전 탈취 등 대북 선제 특수작전을 폐기하고 관련 통제권을 전면 한수하라. 불효불급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핵 재처리에 관한 한미의 합의를 폐기하라.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갖도록 한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이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갖는다 해도 원전 연료 공급의 산업성과 안전성을 갖춘다고 볼 수 없으며 고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줄여 환경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한 후 총 40조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핵연료 주기 완성에 마쳤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폐로를 결정한 몬주 고속 증식로 폐기에만 3조 8천억 원의 비용으로 추가로 든다고 한다. 또한 로카쇼무라 우라늄 농축 공장을 약 2조 5천억 원을 들여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온전 0.5기분 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뿐 원전 연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은 안전성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듯 일본 사례는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오히려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재처리를 포기했으며 상업용 재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프랑스도 경제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미가 한국의 우라늄 농축 자율권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에 합의한 것은 핵 추진 잠수함과 함께 한국이 핵잠 능력을 갖도록 하는 데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떠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이는 동북
추가의 핵 도미노와 군비 경쟁을 불러올 수 있으며 한반도 핵 비핵화와 NPT 체제에 큰 난관을 조성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의 오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대한 한미 간의 합의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미 함정 건조 MRO 및 항공기 MRO는 한반도의 대중 병참 기지화를 가속화한다. 한국의 미 함정 건조 및 MRO 참여는 2024년 미 국방부 RSF 권역별 정비 거점 구축과 마스가 프로젝트와 결합되어 동맹 능력 현대화의 핵심으로 부각된다. RSF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MRO 효율화, 비용 절감, 대중작전 대응력을 강화하고 첨단 무기체계의 상호 운영성을 높이는 대중 군사 패권 전략이며, 마스가 프로젝트는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해양지 배력 복원 행정명령과 맞물려 한국의 투자로 쇠퇴한 미국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미국 함정 건조 MRO 시장 진출은 미국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예외적 허용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은 반스틀레프슨 수정법과 국방조달 규정, 국제무기거래법 등을 통해 외국 조선소에서의 미함정 건조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외국 조선소의 미함정 MRO도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 해외 조선소에서 수주가 가능한 것은 미국을 모항으로 하지 않는 함정, 미국 함정 296척 중 약 40여 척 중 일부에 불과하다. 설령 하나오션처럼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해 국내 법적 장벽을 우회하고 미 해군 함정 건조 및 MRO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외국인 소유, 통제, 영향을 엄격히 규제하는 보안 규정 FOCI로 인해 경영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며 기술, 투자, 제공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미함정 건조와 MRO 시장에 진출하려면 법 규정 개정이나 특례 허용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이를 대가로 추가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 상호국방 조달협정 RDPA 협상에서 절충 교역을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압박을 가하는 사례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이렇듯 미 함정 건조와 MRO 참여로 한국은 미국의 대중 견제에 더 깊숙이 통합되며 대미 종속 심화와 대중관계 악화라는 부담을 안게 된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자금, 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자국의 조선업 부흥과 해군력 강화를 꾀하고 대중 군수 병참망에 한국을 더욱 통합할 수 있게 된다. 한미일 다자훈련을 통한 대중 공동작전 운영체계와 짝을 이뤄 미국의 군수병참을 뒷받침함으로써 한국의 대중 공격기지, 미일 방어기지로서 역할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RSF 및 함정건조와 MRO 확대와 RDPA 협상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가 남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능력 보유를 결정해놓고 한반도 비핵화를 운운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자 대국민 기만이다. 또한 극한의 초공세적 핵전략과 핵전력을 앞세워 위협하고 억제하며 이를 힘에 의한 평화라고 둘러대는 것도 자기 기만이요 대국민 기만이다. 한미가 진정으로 한반도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미국의 전술핵무기 철수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끌어냈듯이 한미의 초공세 핵 전략과 핵 전력 및 압도적 우위의 고성능 재래식 첨단 전력의 위협과 억제의 공포로부터 북을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는 초공세적 핵 전략을 폐기하고 핵 전력의 폐기와 고성능 재래식 전력의 감축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북이 핵무기 보유와 핵 대결에 나서게 된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이 초공세적 핵 전략과 핵 전력을 앞세우며 자신의 인민과 자산을 극한의 핵대결로 몰아넣은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는 없다. 내 아이들이 머리에 핵무기를 안고 살아가게 할 수 없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진정이길 바라면서 남북의 주권자들이 핵참화를 잇기 전에 한반도 비핵화에 이를 위한 북미 남북 대화에 나서야 한다. 지구상에서 둘도 없는 핵전쟁의 진원지로 되어가고 있는 이곳 한반도를 민족 공멸의 핵참화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첫걸음은 한미가 대북 확장 억제 정책과 한미 연합연습을 폐기하는 데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북이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거부할 리가 없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 북체제가 확고히 보장된다면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북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초공세적 대북 핵 전략 폐기와 함께 핵항모, 핵잠수함, 핵폭격기 등 모든 미국의 전략 핵 자산들의 한반도 주변 영역의 항공, 수상, 수중, 항행 및 통과를 금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바로 이 길이 명실상부한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이를 위해 오늘 한미 국방당국은 그 첫걸음을 떼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능력 도입 결정부터 철회하고 불법적인 삼축 전력 등 핵 및 재래식 전력 도입을 위한 국방비 증액을 중단하고 오히려 삭감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중단해 한반도 여계로의 한미 양국군의 전력 투사와 분쟁 개입을 막는 한편 한반도 여계 대결과 분쟁이 한반도 영내 대결로 비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나아가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여 한국이 방어 위주의 작전 계획 수립과 전력 구축, 훈련으로 한미 연합군의 현 초공세적 전략과 전력 연합 연습을 대체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한미 양국 정상의 공헌을 진정성 있게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한미 국방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이자 전략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전 세계 평화의 진원지로 핵없는 세상의 견인차로 만드는 길이다. 2025년 11월 4일 평화 통일을 여는 사람들.